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도산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금지명령이라는 것을 같이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 금지명령이 무엇인가요? 이 금지명령,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참 이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신경 쓰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하더라도 또 법 조문도 살펴보고 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회생 절차에서 중지 및 금지 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법원은 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여기서 이해관계는 채무자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해관계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절차, 회생 파산, 다른 회생 파산 절차 또는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을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지 금지 명령의 이 강학상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회생 채권자나 담보권자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제3자가 이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이제 개인회생 신청 관련해서 이제 사실 실무상 잘 하지 않는데 어쨌든 원리상으로 강학상으로 말씀드리면 보전 처분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중지명령, 금지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지명령하고 금지명령은 그 어떤 다른 채권자나 제3자들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어떤 집행,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를 막음으로써 이 채무자 재산을 그대로 남겨두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다만 보전 처분도 이와는 비슷하긴 한데 어떤 중지 금지 명령이 채권자나 어떤 제3자에 대해서 강제적인 실형을 맞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보전 처분은 채무자 본인이 이거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재산이 여러 개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조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명백히는 그 제도적 취지는 다르고, 그리고 실무상 가장 신청과 동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보전 처분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중지 금지 명령 신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금지 명령이 결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효과는 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절차나 행위를 모두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효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압류, 가처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집행 못하게 하고요. 어떤 실제로 압류가 돼 있는데 아직 압류가 집행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압류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지 금지 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를 이 명령에 반해서 하게 되면 이거는 무효라고 봐요. 네,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금지 명령이 결정되면 네. 급여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특히 급여 소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압류되는 것 자체만으로 생계에 상당한 곤란, 이 회생과 관련 없이 생계에 상당한 곤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 된다는 것은 결국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그 급여 소득자의 회사를 상대로 급여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효력이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 압류도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간혹 이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채권사들 측에서 이제 지급 명령을 건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금지 명령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못 막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법조문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중지 금지 명령의 대상에서 이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 요구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 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데 법은 예외 둡니다. 다만 소송 행위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셔야 될 게 지급 명령이라는 거는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약식의 소송 행위예요. 우리가 보통 법원에 소장 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간소화한 절차가 지급 명령 신청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다가 나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세요, 혹은 명령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소송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집행 권한이 있겠죠.
그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을 가지고 뭐 부동산 뭐 집행문을 받아서 부동산 뭐 경매를 놓는다든지 뭐 어떤 예금 채권을 압류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이때 금지명령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 신청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을 통한 집행행위를 막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금지 명령을 기다리는 채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명령이 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은 금지 중지 명령을 신청하고 늦어도 보통 신청 시로부터 1, 2주 이내는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개인회생 저희가 개시 신청이란 걸 하고 이후에 어떤 심사를 거쳐서 개시 결정이 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개시 결정이 나면 무조건 다 중지돼요. 무조건 다 중지 금지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이 중지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이 효력이 필요한 시기는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개시 결정이 난 시점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하염없이 늦게 되면 사실은 명령을 받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니 되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신청서 접수하고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보통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죠. 사실은 이게 글쎄요, 이렇게 인터넷상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이 개시 신청, 개인회생 개시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지 명령을 왜 기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뭐 저희가 실무상 보면 뭐 이렇게 재신청을 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채무가 누가 보더라도 좀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경우라든가 뭐 아니면 뭐 신청에 대한 소명이 너무 불성실한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금지 명령이 종종 기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내가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금지 명령이 100%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기각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기각은 결국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법원은 이 채무자가 성실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기각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되면 채무자가 받는 추심을 이제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추심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뭐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집행 권한을 획득하고 그 집행 권한에 기해서 뭐 압류를 하든 뭐 추심하든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중지 금지 명령이 이런 절차에 대한 이런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막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중지 금지 명령이 없으면 사실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해서 그 신청 자체만으로 어떤 강제 집행 절차를 막는 그 권능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추심 명령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지 명령이 기각됐을 때 다시 신청하면은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네, 재신청에는 사실 제한 사유는 없는데 다만 재신청에서 받아들여지려면 뭔가 그 신청의 사유라든지 어떤 채무자의 뭐 채무사유 용처라든지 보다 좀 소명 자료를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해야겠죠. 왜 처음에 기각했는데 재신청해서 더 쉽게 받아들여질 리는 없거든요. 더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기 때문에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재신청해가지고 금지명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치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금지 명령이 기각된 경우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죠.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채무자라고 해서 너무 채권자들이 지나친 추심행위를 해가지고 뭐 좀 너무 거창하게 표현한 걸 수 있지만 채무자의 인권적인 부분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막고자 어떤 제도가 들어온 건데 사실 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부업체가 채권자인 경우를 상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금지 명령이 기각된 경우에 모든 어떤 추심행위나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